네, 이번 시간에는 시험 합격운을 보는 법을 한번 사주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시험 합격운 보기. 이 시험 합격운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사주가 형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주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그 규칙을 적용시킨다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주마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 시험 합격운을 보려면 시험 보는 날이 있겠죠. 시험 보는 날. 두 번째, 합격자 이제 발표 날이고요. 합격자 발표 날. 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년의 운, 세운 있죠? 세운. 여기에, 월운도 보긴 하지만, 월운은 참고만 하시고요. 여기 이제 일진을 봅니다. 일진. 그리고 네 번째,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으로 시험을 보는가, 결국 이제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전부입니다. 시험 보는 날, 합격자 발표 날, 세운, 1년운, 대운 저 안 봅니다. 이때는. 월운은 참고하시면 되고, 일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역. 이걸 가지고 이제 상담을 마치게 되면, 이제 뭐, 잘 보면 또 맞추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틀릴 수도 있겠죠. 여기에 또 뭐가 있을까요? 참고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부모님 사주가 있으면, 이 부모님 사주도 같이 봐주면 좋습니다. 저는 이것도 항상 같이 봐요. 그래서, 같이 봐서 합격, 불합격을 이제 완전히 결정을 지어버리죠. 본인 사주가, 당사자 사주가 합격이고, 어머니나 아버지 사주가 합격이면, 저는 이거는 이제 100%라고 얘기하죠. 실제 이렇게 해서 맞춘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지역까지 이제 맞아버리면, 이건 뭐 거의 100%죠. 여기에 세운까지 좋으면 더더욱 금상첨화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주는 이렇게 데이터나 소스가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겁니다. 하나의 사주만 가지고 예를 들면 94년생 여자애가 제 조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제가 병신년에 된다고 그랬거든요. 어쨌거나 맞았어요. 네, 겨우겨우 되긴 했는데 요 아이하고 똑같은 사주가 우리나라에 한 60명, 80명 있단 말입니다. 근데 60명, 80명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다 봤어요. 서울에서 서울직 공무원을 봤는데 그러면 요 사주만 가지고 날짜만 가지고 했더니 합격이다. 그러면 60명, 80명이 다 100% 합격을 해야겠죠. 이런 논리가 성립되거든요. 최대한 사주는 논리적으로 실패할 경우의 수를 줄여야 됩니다. 줄여서 맞춰가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자료를 좀 많이 해놨으면 좋은데 지금 생각나는 자료가 이 사주입니다. 자, 식각 시험 시기 요 사주를 좀 보죠. 기, 갑, 기. 요게 여자 사주인데 기미에서 수롤생이었고 기사다. 여자 사주죠. 우리가 직업을 판단할 때 제가 제 강의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월간에 있는 글자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월간에 있는 글자. 물론 100%는 아니에요. 네. 월간에 이렇게 기토가 갑을 놓고 합을 하게 되면 요걸 따라가야 됩니다. 갑이 정관이죠. 정관은 공무원이다. 공무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에 사주에 형충파이가 있는 사주. 형이죠. 술미형. 형은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면 형권입니다. 형권.
지지고 보고 싸우는 거죠. 이 형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어떤 생사여탈권 이런 거를 쥐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술토하고 미토하고 만나게 되면 밑중에 있는 을목이 그 목숨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직업을 갖는 게 최고죠. 대표적인 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나 이런 형사니까 형사조정권 또는 세무도 경제권을 가지고 흔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강력한 직업군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주 좋은 사주죠. 참고로 이 여명은 세무사 준비를 하더라. 사주에서 직업을 볼 때 기토가 금이 없다. 천간에 없죠. 이게. 지지에도 없습니다. 식상이 없는 거거든요.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장사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보통 가지고 가게 되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식상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재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 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관이 있게 되면 관을 통해서 재를 추구하면 됩니다.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통제죠, 통제. 무엇을 통제하느냐? 저 많은 기토. 토라고 하는 것은 목이 있었을 때 가치가 있다고 그랬죠. 이럴 때 토는 흙, 먼지, 전답. 전답에 나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땅이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이 정관을 따라가라. 이 간목은 뭐냐? 간목은 이제 국가 경제죠. 왜냐하면 이게 모니까 농사 지을 때 모를 심는 거거든요. 모를 심어서 벼를 수확을 해서 저장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간목은 한 나라의 국가 경제요, 한 나라의 모든 경제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주든지 갑이 생목으로서 자라나는 구조의 사주는 국가 경제가 살아있는 거죠. 경제가 살아있으니까 이제 돈을 벌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주에서는 소위 용신 개념을 많이 쓰는데 용신을 볼 때는 기토라고 하는 일간을 빛내주는 글자, 필요한 글자, 이걸 반드시 찾아야 되겠죠. 빛내주는 거는 이제 목과 화가 빛내주는 겁니다. 목은 소토시키죠. 소토시켜서 흙먼지를 날리는 역할, 땅의 가치를 높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로서 사중에 병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 병화를 보고 간목이 상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병화가 뭐냐? 병화가 국가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하나의 유일무이한 절대적 존재. 병화는 국가요. 간목은 거기에서 자라는 나무. 국가 경제죠. 이게 이제 경제부 장관,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은 사주에서 목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목이 죽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거나 총리를 하게 되면 이제 IMF 사태가 와버려요.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사주를 한번 잘 보시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사주의 직업을 볼 때는 기토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월간에 있는 글자가 거의 키워드입니다. 이게 사주를 푸는 데서 거의 키워드는 월간이 월간. 이건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월간 월지가 그 사주를 거의 결정짓습니다. 자, 그래서 기토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기토가 세 개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합이라고 얘기했는데 원국에서는 이게 쟁합이죠. 그래서 쟁합. 쉽게 얘기하면 합이 아닙니다. 이 사주. 합이 아닌 것과 합이 있는 것의 차이점은 뭐냐는 거죠. 이게 만약에 합이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토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 기토라고 하는 공간은 아이고 지워버렸네. 기토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 자, 이제 기토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은 지구 내부에 있는 하나의 이제 그 땅이라고 했습니다. 땅인데
이거 기토죠. 기토 속에 갑이 정관으로서 정관에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 정관을 따라가라. 지금 그 얘기고 이게 관으로 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갑이 관이다. 병이 관이다. 이건 전부 국가입니다. 국가. 국가를 상징하는 글자들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갑의 나라죠. 갑의 나라. 끊임없이 위로 치솟는 나라. 그래서 불굴의 정신이 있는 거죠. 뒤를 돌아보지 않거든요. 오로지 미래만 향해서 간다. 갑이 있는 사람들이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병화까지 있으면 더더욱 그러겠죠. 자, 어쨌거나 이 사주에서 지금 시험운을 보는 건데, 이제 세무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이제 미토에, 이거 술토, 사화가 또 있네요. 이 사주는 합의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합의되게 되면 이런 땅에서 갑목이 기토에 묶여있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구부정한 나무가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기토라는 에너지는요, 내부로 수렴한 에너지고, 갑목도 지지에 뿌리를 두고 병화를 보고 위로 치솟아야 가는 글자들입니다, 이게. 근데 갑이 합의돼 버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갑이 좀 힘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죠. 대신 합은 아닙니다. 합은 아니고 술 및 형이 있으니까 이게 세무사라는 직업은 잘 선택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세무사를 해야만이 관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에서 월급을 받고 사는 거니까. 예, 장사, 사활, 사주가 아니란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장사, 사업, 왜? 물이 없거든요. 이 사주가. 수라고 하는 재성. 첫 번째 수는 재성이지만 물이 없기 때문에 갑목의 뿌리가 어떻죠? 깊게 내리지를 못한다. 두 번째, 수가 없기 때문에 재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성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재가 투출되지 않는 사주들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한번 돈을 다 잃을 운이 찾아옵니다. 예,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사주가 제가 2년 전에 2019년도에 상담했던 사주인데, 일단은 시험 합격 보는 법을 먼저 해서 좀 보겠습니다. 다시 좀 쓰고요. 지저분하니까. 자, 이 사주 월간의 갑이 키포인트죠. 이 글자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일단 이게 기초법이에요. 시험은 합격을 보는 법의 기초법. 지금은 여기에 내가 세운 보는 법만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했었는데 2019년도가 공교롭게도 지금 기해년이죠. 기해년. 그 다음에가 이제 경자년. 작년이요. 올해가 신축년. 세운으로 일단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민. 그 다음에 계묘. 제가 이제 계묘까지 적었죠.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 관은 목을 찾아보는 겁니다. 갑이 목이요. 미중에 울도 목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이게 보면 관 하나를 두고 비견들이 다툰 영상이라서 직업 변동이 많을 확률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을 가면 안 되죠. 일반적인 중소기업을 가게 되면 이게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직. 제가 이런 식으로 그냥 상담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비견이 많고 관이 하나 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공무원 해라고 그러죠. 공무원. 거기에 형이 있게 되면 형이니까 법이나 형권을 쥐는 직업을 저는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잘 맞아요. 실제로. 뭐 형사 아니면 사법권 또는 세무서 이런 강력한 법을 지닌 글자를 직업을 따라가야 그 팔자가 편해집니다. 사주는 생긴 대로 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여명은 월간의 갑이기 때문에 이 갑의 제어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세움풀이를 좀 하죠. 이제 시험을 봅니다. 세무사라는 시험을 좀 보는데 이때 관이 문제인데 일단은 세운에서 들어오는 비견법은 원곡에 있는 네 글자와 어떤 글자가 합을 할 경우에 합을 보세요. 합. 이렇게 이제 각기합을 하죠. 각기합을 한다는 것은 이제 기해년
기해년이 오게 되면 기토와 월간의 갑이 합을 한다. 원칙으로 얘기하면 이제 기토가